이 책에 보면은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하기 전에 로자 파크스 부인과 어떤 여학생 한 명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고 잡혔는데, 만약에 자기가 로자 파크스 부인이었다면은 그때 만약에 백인이 자리를 비키라 하면은 어떻게 했을 건가요? 저는 어차피 여기가 지정석이고 사실 니들이 정해놓은 건데 그럼 니들이 지켜야지 왜 우리한테 바꾸라고 하냐면서 사람들한테 바꿔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유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여기는 내 자리니까 비켜주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60%의,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자리를 비켜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네. 그러면 해나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은, 그냥 약간 백인들이 막 끌고 가서 막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막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피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서는 약간 나중에 시위를 이렇게 다 같이 하거나 그 뒤에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흑인의 인권을 좀 혜나 마이크가 갑자기 안 들리네. 민석이는 진행하고.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앞에 지우나 혜나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불특대고 감정으로 해결할 것들은 아니고 그것들 의미 있는 저항일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그냥 혼자 깨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혼자서는 어쨌든 저항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만약에 킹 목사가 여기 계속 흑인 인권 그쪽 운동하면서 계속 가족들이랑도 거리가 멀어지고 생사의 위기까지 처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데, 만약에 자신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킹 목사였다면은 이 운동을 하실 거였나요? 아니면 그냥 안 하고 평화롭게 사실 거였나요? 저는 이걸 보면은 자신이 흑인인 이상 백인이 바뀔 이유는 없으니까 그 운동이라도 하면서 좀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운동을 안 하면 제가 평화롭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해나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지우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요? 저는 뭐 제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뭐 다른 일이 있다라면 그러면 굳이 운동의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기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흑인의 삶을 바꾸는 것들이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삶을 위해 그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았는데 이거 끝내도 마무리하든지 되나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넘겼어야 그럼 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분이 간디라는 분을 좀 존경했던 것 같은데, 자신에게 위인들 중이나 아니면 동화 속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위인을 말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윤봉길이라는 그 일제감정기에 도시락 폭탄 아시죠? 그분이 저한테 영향을 끼쳤고, 또
제가 엄청 존경하는 위인인 게 저는 약간 좀 무서운 게 많은데 그분을 보고 저도 나중에 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저는 윤봉길 의사를 존경하고 그다음 민성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바로 떠올리면 따로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해나. 저는 막 위인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혹시 앨런 튜링 아시나요?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만들게 된 사람인데 처음에 만화책에서 봤는데 거기서 약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막 암호를 해독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조금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민성이 좀 할 준비가 됐는지. 저는 따로 크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면은 조앤 롤링이나 월트 디즈니가 약간 되게 어려운 상황을 딛고 그런 걸 나아가 가지고 약간 되게 멋졌었습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라던가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 목사님, 그 대학 때 교회 목사님들이 제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어렸을 때 처칠 위인전을 재밌게는 봐왔지만 나중에 커서는 처칠에 대한 생각은 좀 바뀌었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도 나 아니면 톨스토이 뭐 이러한 사상가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감하고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철학자 베그루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베르그송입니다. 그다음. 베르그송. 네, 그다음에 민성 질문이랑 약간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자신이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라면 그 운동에 그 흑인 인권 운동에 혹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게 상황도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그 흑인들을 도와서 그 운동에 참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흑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저는 그 운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해나는 어떻게? 저도 지우랑 똑같이 그렇게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뭐 잘 몰랐겠지만 흑인들이랑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막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정말 막 슬프고 억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민성이는. 저도 약간 백인이라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참여는 할 건데 왜냐면 흑인들이 사실 아주 대놓고 개무시를 당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솔직히 도와주기 싫어도 그 사람들 인권이 확실히 완전 없어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약간 저희 나라의 일제감정기 때 꼭 저희 나라의 일본인이 조선인을 여기는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네, 그다음 선생님은. 네, 뭐 지지를 보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은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에서 솔직히 덫으로 좀 이렇게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문제일 때는 정말 악착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문제가 아닐 때는 조금 다른 또 바쁜 일이라든가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자칫 놔버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들고 하지만 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점에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닌데도 오히려 나와서 그 지지를 해주는 것들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는 자기가 아까 뭐 가해자 입장에 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나. 다. 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마틴 루터 킹이 약간 흑인의 인권을 좀 더 존중받도록 이렇게 고쳐야겠다라고 다짐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었던 힘은 자기라면 어디서 나올 것 같은지 그걸 말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막 백인들한테 막 무시당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흑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이랑 그런 걸 다 생각하면은 내가 받았던 무시를 또 다른 사람들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더 하려는 계기 네,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용기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유 말해주세요. 저도 해나랑 비슷하게 저만 겪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자신이 백인이든 다른 인종이든 이거는 너무 좀 부당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운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상이 말해주세요. 네, 저도 해나처럼 되게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신앙의 힘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그 천국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신앙의 생각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모두의 자손이기 때문에 백인 흑이든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목사로서 당연히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뻔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많은 약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무엇이고 왜 그런지를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버스 안 타기 운동에서 이게 몸은 힘들어도 막 영혼은 막 기쁘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되게 노력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유 말해주세요. 좀만 더 생각하고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민상이 말해주세요. 저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지금. 그럼 선생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마틴 루터 킹도 여러 연설을 하면서 했던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무엇이고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뭐 이 책에 여러 군데의 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뭐 그 어머니가 했다는 말, 누구에게도 되지 않는 어엿한 사람이 뭐 돼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이라던가 아니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했다는 말들, 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법을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기꺼이 감옥에 가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라던가 아니면 뭐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대신 다리를 피곤하게 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뭐 아주 유명한 우리 그 마틴 루터 연설문 중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연설문 뭐 이런 부분들처럼 인상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유 준비됐으면 한번. 네, 준비됐고, 저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우리는 투표권을 간청하기 위해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이다. 투표권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원래 들어보면 뭔가 좀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진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는 이런 장면이 너무 멋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성이. 네. 저는 여기 94페이지에서 마틴 루서 킹 아이가 그를 우리 아빠는 감옥에 가 그러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는 거야. 나도 크면 아빠와 같이 감옥에 갈 거야라는 게 되게 어린애가 설도 잘 들고 이런 말을 하면 보통 시비 걸려가지고 싸우는 게 보통인데 되게 현명하게 대처도 잘하고 굉장히 멋져서 이쪽이 좋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마틴 루터 킹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마틴 루터 킹 그 기념일이 있을 정도로 마틴 루터 킹 기념일 공휴일을 정할 만큼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바로 흑백 갈등으로 대표되는 인종의 문제들. 이른바 미국은 다문화 인종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단일민족을 얘기했었어. 단일문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민족, 단일문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국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다인종 국가로 변화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한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한국 쪽을 취득한 사람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들이 소수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잘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문화 다인종으로 시작되었는데 다만 이제 누구 중심? 백인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였고 특별히 그 흑인들을 노예로 이렇게 부렸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과 관련돼서 제일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노예 해방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래서 링컨 대통령 이전에가 바로 노예의 역사였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예였었는데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됐어. 그럼 문제가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흑백 갈등은 여전한 거야? 이유가 뭐야?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으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되는 거지?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지우가 얘기해보죠. 노예할 때 이미 흑인들한테 약간 노예고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민성이. 그러면 이미 노예를 그때는 주고 사고 파는 시대였는데 그러면 이게 돈 주고 산 거부터 돈 낭비여서 확실히 돈 낭비를 한 거라고만 느낄 수 있어서 갈등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해나는? 자, 우리가 노예해방 선언이라는 말이 되게 멋져 보이고 좋아 보여. 그 노예해방 선언으로 인해서 그동안 흑인들이 겪었던 수모, 좌절 이런 것들이 해방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노예해방 선언은 뭐냐면 흑인을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하는 거야. 사람으로 인정. 흑인을 그동안 사람으로도 안 본 거야. 동물로 본 거야. 우리가 소를 돈 주고 사고 팔듯이. 이 흑인들도 소처럼 동물처럼 그냥 사고 팔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흑인도 우리와 같은 뭐다? 사람이다 생각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다시 열등한 사람과
우수한 사람으로 나뉘는 거야. 그 백인은 뭐하는 사람이고 우수한 사람이고 사람, 흑인은 뭐하고 열등한 사람이고 열등한 사람. 그러니까 우열이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노예일 때하고 뭐가 다르냐? 노예일 때는 사람으로도 생각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사람 대접은 해준 거야. 하지만 여전히 사람 중에서 뭐하는 사람?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지우, 민성이, 해나가 무슨 그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 클럽을 하나 만들었는데 선배를 그 클럽에 끼워주지도 않는 거야. 야, 너는 들어오지도 마. 뭐 이런 식으로 그 클럽의 일원으로 대접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막 선배가 계속 막 싸우고, 야, 너 나도 끼워줘 하고 막 하니까 알았어. 너도 클럽에 뭐 할게? 끼워줄게. 라고 했는데 그럼 나도 이제 클럽의 일원이 됐잖아. 하지만 보니까 클럽에 보니까 뭐 해나는 클럽에 뭐 짱이고 민성이는 뭐 무슨 부장이고 지우는 무슨 뭐 보스고 막 이렇게 높은 자리인데 너는 그냥 클럽 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럽의 구성원이긴 한데 너는 가장 뭐야? 말단의 구성원이고 나머지 너희 세 사람은 아주 뭐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백인은 우수한 사람이고 흑인은 열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차별이 정당화되어 있다는 거야. 법으로. 그게 대표적으로 무슨 법? 짐크로우법인가 뭐 이런 법들을 통해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싸운 건 뭘 갖고 싸운 거야? 마틴 루터 킹이 싸운 건 이 차별이 뭐하지 않다는 거야. 정당하지 않다. 차별이 부당하다는 거야. 흑백이란 이유, 즉 인종, 피부 색깔로 우열이 나눠지는 것은 뭐하다? 부당하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싸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링컨에 대해서, 물론 링컨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한 거야. 노예방을 선언했기 때문에 왜 그전 흑인들은 뭐라고 생각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런 노예들을 사람으로 인정해줬으니 고마운 거지. 선배를 클럽에 너희들 클럽에 끼워주지도 않았었는데 민성이가 야야 선배 불쌍하니까 우리 클럽에 받아들여주자 끼워준 거야. 그럼 나는 민성이가 너무 뭐한 거야? 고마운 거야. 그럼 민성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랬더니 민성이가 친하게 지내기 뭘 친하게 지내 꺼져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클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줬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하고 뭐하게 지낼 생각은 없다는 거야.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다는 거야. 링컨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흑인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죽이고 흑인들을 채찍질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흑인이 나랑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그건 아니야. 흑인이 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그건 아니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링컨이 어쨌든 인간으로 대접을 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흑백 차별을 철폐해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마틴 루터 킹의 노력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면 늘 그래.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링컨이 했던 그 단계가 낮은 단계에서 그 흑인들의 삶이 노예에서 사람으로 바뀐 그런 부분에 따르면 마틴 루터 킹은 이거보다는 높은 단계 아니면 또 중간 단계일 수 있지. 높은 단계에서 흑인을 백인과 뭐하는 사람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모르지.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나와서 최고 단계 해가지고 아니다. 우리 흑인이 더 뭐하다?
더 우월하다 하고 백인을 뭐하는? 지배하는 그런 걸 꿈꾸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흑인들 중에는 아예 뒤 엎어버려서 선배가 클럽에 들어갔어. 근데 제일 쫄다구야. 근데 내가 막 어떻게 해갖고 내가 아예 너희들의 보스가 돼버려서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대로 지배하겠다. 이런 야욕, 이런 욕망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흑인이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마틴 루터 킹이 얘기했던 건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모두가 다 동등한 인격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링컨은 뭐야? 흑인을 사람 대접했지만 백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생각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 그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링컨을 낮게 평가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당시에 로서는 링컨 정도만 돼도 뭐라는 거야? 좋은 거지. 자, 거지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A는 저 거지가 어디로 와? 저기 나가. 우리 집 더러워져. 나가. 꺼져. 재수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A. B는 저 거지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뭐 할게요? 밥을 줄게요. 요 밥 가져가서 먹으세요. 라고 그냥 밥만 주는 거야. B. C는 그 거지에게 얼마나 배고프세요. 이리 오세요. 저랑 같이 식사하세요. 여기 저랑 같이 밥 먹어요. C. A, B, C 중에 마틴 루터 킹은 뭐라는 거야? C, C라는 거야. C. 링컨은 B. B야. B. 그 전에 백인들은 남부의 농장주들은 A였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들이 뭐에 달라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여성 운동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남자들이 더 뭐하고 지배적이고 여자들이 뭐 한다? 뭐 집안일하고 뭐 육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당연히 여겼어. 그다음 요즘 들어서 이제 남자들 중에 여자들의 집안일을 뭐 해야 되겠다? 좀 도와줘야겠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 남자들이 점점 뭐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여자들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데 남자들이 집안일을 도와줘. 나은 남자야, 낫지 않은 남자야. 여기는 이 A 남자들보다는 여기는 이 B 남자가 더 낫잖아. 이해가? 근데 C 남자는 집안일은 어차피 누가? 남녀 모두의 일이다. 남자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 그거 생각하는 거야. 이게 C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A가 많다가 지금 이제 B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그 요즘은 B 갖고도 안 된다는 거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C 해야 된다는 거야. 남자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래 밑빨래, 네가 밥 먹을 거 이건 당연히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너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야. 그 일을 도와주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 부인한테 맨날 혼나는 게 요거야, 요거. 나는 A는 아니야. 네가 말해. 그럼 난 B 할 수 있어. 나 좋은 남자지? 나 착한 남자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야 도와줘? 뭘 도와주는 소리 같아 하고 있어. 원래 그거 네 일이야. 네 빨래 네가 해야 하고 네 밥 먹고 네가 챙겨 먹는 게 그게 왜 도와줄 일이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 당연히 네가 할 일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네가 잘못이지. 네가 C를 해야지 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아까 노예해방 운동도 얘기했는데 여성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질 건가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흑백 차별
철퇴 운동에서 마틴 루터 킹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 흑인들이 운동을 펼쳐. 그 운동이 각각 뭐 하더라?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얘기. 자, 당시 남부교회의 목사들은 흑인 차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어? 당연한 당시 남부교회 목사들은 당연한 거? 당연한죠. 차별당하는 것이 뭐 고통스럽긴 하나 잘 뭐하자? 참자. 참자. 그리고 찬양하고 뭐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곧 짧은 인생은 뭐하고 끝나고 뭐가 기다린다? 천국이 천국이 기다린다. 기다린다.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면 우리 뭐하자? 참자. 이게 누구 그 당시 누구의? 남부교회 목사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분이었어. 현실은 있자. 차별당한 현실은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교회 와서. 그러면 곧 이 짧은 인생은 끝나고 영원한 천국을 가서 살 수 있을 거다. 이게 당시 남부교회 목사들의 어떤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흑인운동 지도자들 중에는 어떤 운동을 펼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마틴 루터 킹 말고 흑인운동 지도자들 중에 어떤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었어? 쪽수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책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흑인운동 지도자들이 했던 어떤 그런 방법들 (29쪽) 에 두보아라는 사람이 있고 마커스 가비라는 사람이 있고 28쪽에 두보아 28쪽에 그 수대방 쪽선이 다를 수 있는데 27쪽인가? 어쨌든 두보아라는 사람 네, 두보아. 네. 그 사람이 주장은 뭐야? 흑인에 의한 자발적 분리가 살 길이라고. 응? 흑인에 의한 자발적 분리? 무슨 말이야? 흑인 스스로. 북구 워싱턴은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책 갖고 있는 사람은 32쪽. 이 책 갖고 있는 사람은 32쪽이고, 네. 이 책 갖고 있는 사람은 28쪽, 29쪽. 네. 28쪽, 29. 우와. 이 책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책에 지금 이 책 갖고 있는 사람. 저요. 이 책은 28쪽, 29쪽이고, 이 책 갖고 있는 사람은 32, 33쪽이고. 네.
그 주보와는 그 불의에 대한 저항만이 흑인이 현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누가? 주보와? 부부와 그냥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저항이 뭘 통해서? 법을 통해서. 주보와가 아니라 주보와인 것 같은데. 법정 투쟁을 통해서. 뭐라고? 그 주보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주보와처럼 보이는데 여기. 저는 두부하고. 뭐 특별히 큰 문제 없습니다. 표현도 뭐 문제니까. 두부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랬어. 또 누구는? 그 마커스 하기는. 가비라는 사람. 어떻게 하자?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어. 아프리카 돌아가자.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로 간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흔히 아프리카 돌아서 라이베리아? 선생님 정확히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라이베리아인가 그런 나라가 있어. 그 아프리카에.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 돌아가는 흑인들이 세운 나라야. 그런 식으로 여기 미국에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끼리 나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런 경우도 있어. 또 부카 워싱턴. 부커 워싱턴은 조용히 법을 따라서 그 흑인한테 필요한 것은 큰 소리로 평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자. 뭐 하자는 거야? 투쟁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운동의 방향들이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나중에 누군가는 여기 뭐 구체적인 인물이 나왔지 않지만 폭력투쟁. 폭력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어. 백인들을 어떻게 하자? 몰아내자. 백인들을 보복하자. 그렇게 돼서 우리 흑인 세상을 만들자. 마틴 루터 킹 어떤 입장이야? 폭력 없이 하는 비폭력 운동. 응? 비폭력 운동. 그렇지. 비폭력투쟁. 저항은 하는데 비폭력투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저항을 하자는 거야.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커 워싱턴은 저항 자체를 하지 말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커스 커비는 저항은 하지만 물리적인 저항은 안 되고 법에 따른 저항만 하자는 거야. 소극적 저항만 하자는 거야. 근데 마틴 루터 킹과 저항을 하자는 건 똑같은데 마틴 루터 킹은 폭력을 쓰지 않되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자는 거야.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사람은 아예 폭력 투쟁을 지지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필요한 것들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 마커스 가비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철폐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은 제각각 뭐 하더라?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자,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혹시 아니? 이승만 대통령 외교적인 노력. 미국을 뭐해서 설득해서 미국의 힘으로 뭐하자? 일본을 몰아내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어. 안창호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어?
우리 글을 잘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서 학교를 세워서 실력을 양성해서 나중에 나라를 뭐 하자? 되찾자. 학번기구는 학번기구 아까 우리 지우가 중계했던 윤봉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쪽에서 싸우자. 무장투쟁을 통해서라도 의거 무력을 사용. 무력 사용 뭐 폭탄 투척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테러지. 그걸 사용해서라도 뭐 하자. 일본에 타격을 주고 독립을 찾자. 이런 입장이었어. 그리고 일본 같은 사람은 역사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 비폭력으로 비폭력. 독립만세를 통해서 열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자. 이런 입장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김전희 같은 사람들, 김좌진 장군. 홍범도 이런 사람들 어떤 방법이었어 이 사람들은? 독립군을 유지해서 일본과 뭐 하자? 싸우자. 전면전을 벌여서 되찾자.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친일파들 그냥 뭐야 이완용 일본과 하나 되는 게 뭐다? 더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다. 좋은 일이야. 유리하다.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각 저기들마다 다 뭐라는 거야 이 땅이.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까 선생님 말인데 여성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여성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이 달라. 못된 남자들을 똑같이 되갚아주자 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성들에게 캠페인을 벌이자. 의식을 잘 뭐 하는 거 하자. 아니다 우리가 뭐 출산을 거부하고 집안 살림 같은 걸 파업을 하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자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여성성을 더 살려서 뭐 다정다감하게 그 부분을 뭐 설득하자던가 우리가 무슨 정치 권력을 획득하자던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식에서 제각기 다른 그런 그 대안들,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좋은 건가?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은 루터 킹의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틴 루터 킹의 그런 운동 방식에 대해서 장점, 좋은 점은 뭐가 있고 또 그것이 갖는 어려운 점, 문제점은 뭐가 있고 그런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누구부터 해볼까? 저가 누구야? 민성이? 세나? 네, 저요. 민성이부터 얘기해. 일단 좋은 점은 비폭력 운동이니까 따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빌미가 생겨서 따로 경찰한테 잡혀가거나 하지 않아서 따로 자기 팀원을 손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따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따로 비난받을 일도 줄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민성이가 좀 잘 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지금 여기 말한 것들 중에서. 민성이가 잘 오해하고 있는 게 뭐야? 잡혀가지 않는다. 비폭력 방식이지만 경찰에 잡혀가지 잡혀가는데. 않는다가 아니라 뭐야? 이 마틴 루터 킹은 그러니까. 경찰에게 잡혀간다는 거지. 자기가 법을 어겨서
그 법이 잘못된 법이었을 경우에 경찰에게 잡혀가는 걸 택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머리 기는 거를 저기 하잖아. 금지시키잖아. 네. 그럴 때 머리를 길게 뭐 기는 거 이런 걸 금지시킨다고 해서 그걸 저항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머리 길게 기르고 가는 거야 그냥. 그 학교에서 뭐 하면 너 벌 좀 주면 나 벌 좀 받겠습니다. 뭐 정학 때문에 정학 받겠습니다. 라고 그 법을 자꾸 뭐 하는 거 어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민석이만 어기는 게 아니라 민석이도 어기고 지우도 어기고 현아도 어기고 다 어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법 자체가 뭐 된다는 거야.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어기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어기면 그 사람들 다 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러기 전까지 야 민석이 네가 먼저 해 그러는데 민석이 입장에서는 내가 그 법을 어겼어. 근데 다른 애들이 나는 그냥 그 법에 따를래 이러면 민석이만 나중에 징계 먹고 다른 사람들은 징계를 안 먹어. 그럼 손해가 민석이한테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먼저 나와서 그 일들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비폭력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폭력을 쓰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저항은 아닌 거지. 저항하는 거지. 그리고 협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거지. 다만 그 사람들을 해치거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그런 폭력적인 방식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뜻이지. 자, 네. 이런 마틴 루터 민성이. 네. 이런 방식에 대해서 또 지훈 한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 지훈. 폭력을 하지 않았을 때 좋은 점은 일단 평화로운 집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민성이가 한 거긴 한데 일단 동료들이 다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다치는 것까지는 아닌. 자,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백범 김구의 방식 그리고 지우가 존경한다는 윤봉길의 방식. 윤봉길은 천장공 홍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어요. 폭탄을 던져서 독립의 어떤 그런 열망을 살렸어. 그러면 사실은 마틴 루터 킹은 이러한 백범 김구와 윤봉길 같이 했던 한 애국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을 거야. 마틴 루터 킹이라면 그냥 거기가 공공공원에 가서 막 그냥 항의하고 막 시위하고 그러다가 뭐해서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터지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백범 김구가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봤자 별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백범 김구는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순진하게 대한독립만세 한다고 해서 일본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괜히 그냥 우리들만 잡혀가고 힘만 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느니 백범 김구는 타격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마틴 루터 킹 생각하기에는 백범 김구의 어떤 그런 방식은 위험천만한 방식이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의 증오만을 불러일으켜서 더 큰 희생만을 낳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거지. 서로 운동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지. 해나는? 저도 똑같긴 한데 비폭력 했을 때 진짜 좋은 점은 앞에서 다 나오는데 안 좋은 점을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딱히 그 폭력을 쓰는 게 막 좋지는 않겠지만 약간 진짜 효과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그 비폭력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보이게 저항을 하고 그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폭력적인 방식이 이른바 선전 효과, 충격 효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테러나 이런 것도 일어나면. 하지만 아까 지우나 민성이 얘기했듯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도 크고 또 저항하는 의식, 그말 거부감 이런 것들도 사실 큰 것들이 또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비폭력 방식은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끈기 있게 해야지만이 뭐라는 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성공.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야. 중도에 이거를 포기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조직해내고 할 준비가 돼 있는, 끈질기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건가에 따라서 이 비폭력 방식이 성공적인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냥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또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뭐를 중요시 여길 건가라는 부분들. 또 이 부분에는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아니면 그 과정 자체가 그 과정 자체를 또 중요시 여길 건가에 대해서 그 방식의 운동의 방식들은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 킹이 운동을 커다랗게 보면은 흑인 차별을 운동가.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첫 번째였어. 근데 나중에 후단계는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차별 철폐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진 운동이 뭐였어? 네. 이 부분에 생각이 바뀌어.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노력해갖고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는 남부의 이른바 버지니아주였나? 네. 버닝햄? 아. 주가 버지니아주였어? 몽고메리? 몽고메리? 몽고메리, 그렇지. 이쪽에서 그 일을 하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시카고 이전을 해봐. 왜? 흑인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나중에는. (74쪽) 보면 돼, 74쪽. 이 책은 74쪽이고, 그 다음에 지우가 갖고 있는 책은 몇 쪽일까? 잠깐만. 네? 88쪽. 지우 민성이 갖고 있는 책은 88쪽. 해나 책은 74쪽. 틀렌타? 어? 아니, 뭐지? 잠깐만요. 수드라? 뉴델리? 자, 이 책의 88쪽에 제일 첫째 줄부터 한번 읽어주자, 지우가. 88쪽 첫째 부자들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려 하지 않고 자신의 국간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나 갖고 있는 책 119쪽 해나야. 119쪽. 119쪽. 네. 거기 보면 넷째 줄 읽어보자. 넷째 줄. 흑인들의 고통이. 흑인들의 고통이 단순히 그 피부색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은 남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지만 가난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흑인뿐만 아니라 많은 소수 민족이 공통으로 겪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무리 백인들과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 먹을 돈이 없으면 그 권리는 사실상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가난이요. 가난. 어? 가난. 가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건 흑인의 문제, 흑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른바 빈민 운동을 펼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어. 흑인 이퀄 뭐? 부자. 흑인 이퀄 뭐? 가난한 사람. 가난. 어려 빈자라고 해요, 빈자. 그래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게,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곧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흑인들 중에도 다시 이제 뭐가 있어? 나중에는 흑인들 중에 부자 흑인이 있어. 그리고 뭐 어떤 흑인이 있고, 소수의 부자 흑인이 있는 거야. 다수의 가난한 흑인이 있는 거야. 백인은 부자였는데 백인들이 어떻게 나뉘어? 다수의 백인 부자. 그리고 소수의 가난한 백인. 그래서 이 소수의 부자 흑인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붙더라는 얘기야? 다수의 백인 부자랑 이렇게 붙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사람들은 단지 그 차별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빈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다가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뭘 보면 되냐면 139쪽 해나 갖고 있는 책은 139쪽인데 39쪽. 제일 밑에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자. 해나가. 킹 목사는 그것이 미국 북부 지역 어디서나 미안해. 그 6부터 읽어보자. 네. 그 위에 6째 줄부터, 7째 줄부터. 그중 한 목사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그중 한 목사가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흑인 중산층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조금 번 흑인들은 백인 거주 지역으로 이사가서 마치 자신들은 흑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킹 목사는 그것이 미국 북부 지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인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수행하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기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흑백 인종 차별을 철폐하는 문제에 있어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러한 운동만으로 부패한 백인과 그들을 흉내내려는 흑인들로 이루어진 지배 질서를 바꾸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사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거기까지. 그래서 이처럼 운동을 하다 보니 이것이 단지 인종차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빈부차별의 어떤 그런 문제로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서 그 마틴 루터 킹의 운동 방식도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 문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꿰뚫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덕분에 선생님이 많이 공감을 하게 된 게 이런 문제였어. 자, 아까도 선생님이 우리 사회에서 남녀차별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 자, 집안일을 누가 더 많이 해? 여자. 집안일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해, 남자들보다. 대부분이. 그런데, 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는 집안일은 누가 하고? 여자가 하고. 바깥일은 누가 하고? 남자가 하고. 이걸 분업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물론 왜 이거를 남자 여자냐를 기준으로 나누냐 이게 문제야.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남자가 집안이라고 여자가 바깥이라고 이게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여자가 바깥일을 해. 요즘에 직업을 가진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맞벌이 하는. 근데 플러스 여자가 뭐도 하라는 얘기야? 집안일도 해. 집안일까지. 남자는 뭐만 해? 바깥일만 해. 그리고 집안일은 조금 해. 아까 말했던 도와줄게,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누가 문제인 거야? 남자들이 문제잖아. 응. 집안일 제도하는 남자들이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래서 이 남자들이 잘못됐다. 남자들의 의식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어떤 책에서 보니 뭐라고 했냐면 이 남자들이 근로시간 이 여자들의 근로시간보다 뭐 하라는 거야? 더 길더라는 거야. 그래서 집안일 가사 분담의 해결책은 남자들의 근로시간을 뭐 하는 거? 줄여주는 거. 즉, 남자들이 회사에서 예전에는 뭐 주 52시간을 일했다. 근데 지금 이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좀 여기 바꾸려고 주 52시간 내로 이렇게 법을 바꿨거든. 그 다음에 주 5일제 근무. 이런 식으로 바깥 일을 주입으로 인해서 뭐 할 시간이,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단지 개인들에게 너가 뭘 더 해라라고 캠페인을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제도가 바뀌어서 남자들이 바깥일 하는 시간을 그만큼 줄여줘야 남자들이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또는 집안일을 함께하는 시간이 더 뭐 할 거다? 늘어날 거다. 그러면 여성들이 그동안 예를 들면 남자들한테 집안일을 같이 해. 너희들도 집안일 해야 돼. 라고 싸우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화살을 남자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돌리고 회사와 정부에게 남자든 여자든 근로시간을 뭐 해줘라. 일하는 시간을 줄여줘라. 그래야 우리가 집안일을 뭐 할 수 있다? 공평하게 분담해 나눠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그 생각이 뭐기도 하다는 거야. 바뀌기도 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건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어떤 그런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끝으로 마틴 루터 킹이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는데 마틴 루터 킹이 그렇게 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 킹의 위전을 읽어본 결과. 아니면 마틴 루터 킹을 킹 목사의 날이라고 있을 만큼 있는 것이 너무 과장되게 평가된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자격의 그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혈백 차별 그걸 개선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걸 위해 목숨에다가 가족과 멀어지는 것까지 택하고 심지어 생사 위기에까지 놓여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죽으신 분이니까 충분하다 못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지금
민주화 운동이랑 독립 운동도 이렇게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하신 일은 그런 일들과 약간 비슷한 것 같고, 그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약간 좀 자랑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그 일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도 똑같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냥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냥 그 노력 때문에 그렇게 날도 생겨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고, 커다랗게 이제 마틴 루터, 아까 흑인 인권 차별 운동이 어떻게 바뀌어왔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똑같은 목표를 갖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했던 것들, 또 문제의 본질에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나,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아가똥 별똥. 아가똥 별똥 동시집입니다. 동시집. 다음 주에는 동시로 만나겠습니다. 현아 왜 거울 가지고 뭐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거 했어? 아니, 그랬더니 해나가 제일 예쁘대? 아니요. 아니야 민성이 제일 예쁘대? 민성이가 사과를 갖다 줄 거지? 갑자기 왜? 어? 근데 저희 아니에요. 집에 사과 많아요. 선생님이 동화책을 너무 많이 본 거 같지?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